그리고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자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뭐 이자가 지금 변동금리인 사람들은 뭐 애가 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원금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원금은 결정할 수 없고 이자도 그때그때 바뀌니까 이자만 집중하는데 미국은 사실 원금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 이자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로 연 CPI가 9% 이상 넘어갔던 게 한 7번 정도 있는데 오히려 그 더 앞에 많이 있어요. 이때 보면 여기가 이제 대충 10%니까 지금 한 이 정도 여기 와 있잖아요. 이 앞에 한 5번 정도 9%를 넘은 적이 있는데 요때 앞에 다 몰려있어 대부분. 왜? 전쟁 때문에. 2차 대전 때 전쟁하느라 돈을 많이 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겁나 뿌렸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터졌는데 이때 거의 20%까지 날아간 적이 있고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요때 얘기 많이 하지만 요때도 장난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잡았다가 했다가 또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또 이제 나라가 돈을 미친 듯이 쓰면서 또 한 10%를 트라이 했던 적이 있다. 자, 그러면 요때하고 요때가 크게 미국이 물가 때문에 식겁을 했던 그 두 번의 시기인데 그 두 번이 액션이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원인은 높은 물가였지만 해결법이 굉장히 달랐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70년대, 80년대 금리를 빡세게 올려가지고 때려잡았다. 그럼 요때는 어떻게 잡았을까? 요때는 오히려 더 높으니까 금리를 더 높이 올려가지고 완전 다 때려잡았겠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반대예요. 요때는 통화 정책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가져가요. 지금 일본이 뭘 하고 있다고? YCC라고 하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걸 그때 미국이 했었어. 일드 커브 컨트롤이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완화적인 거잖아. 일본이 하는 거니까 완화적인 거지. 일본이 하는 건 좀 긴축적인 게 어디 있어? 일본은 두 개밖에 없잖아. 존나 완화, 그냥 완화.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거를 그때 40년, 50년대 미국이 한. 물가가 이 정도인데 왜 금리를 그렇게 지금보다는 높지만 그때는 근본 인재에도 불구하고 엄청 낮았고 7, 80년대 때는 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많이 올라가. 특히 이제 80년 들어오면 화볼거가 빡세게 올려서 때려잡았다. 뭐가 다른데? 라고 했더니 70년대 때는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40%가 안 되듯이 원금이 작은 거지. 원금이 작으니까 이자가 좀 팡 터져도 견딜만 했는데 요때는 전쟁을 몇 번이나 했어. 나라의 빚이 너무 많은 거야. 나라가 빚지는데 최고는 뭐다? 물론 문재인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복수 정답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또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항공적인 대답이고 어쨌든 이제 가장 이제 하는 거는 그러고 보니 답이 많네. 빨갱이들이 진짜 GDP 대비 이제 하는 걸 끝내주니까. 근데 일본은 빨갱이가 아닌데 왜 그랬대? 그래서 일본이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빚을 지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전쟁이 되었을 때 여기에 그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프에 못 가져왔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원금이 높을 때는 이자 높이는데 신경이 쓸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이때가 가장 낮았을 때였거든. 이때 이후로 요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8, 90년대 그때 많이 낮췄다고 한 게 이거야. 근데 지금 뭐냐? 120% 넘어 있다. 원금이 1억일 때 2%하고 원금이 10억일 때 2%는 얘기가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다 금리를 낮추다가 오히려 더 인플레 자극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만 똑같은 1%를 올릴 때 부담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는 원금이 작으니까 그래 물가를 잡기 위해 한번 트라이 해보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이걸 부담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거다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부 70%가 1년이 안 돼.
당연하지. 이렇게 비싼 금리인데 10년을 발행하면 이 금리를 10년 동안 줘야 되잖아. 예, 지금 그거예요. 금리가 엄청 떨어져 있고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적금 가입할 때 1년짜리 할 거냐 10년짜리 할 거냐. 당연히 짧은 걸로 해야지. 그래야 만기되고 새로 할 때는 금리가 높아질 테니까. 도중에 안 바뀌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도 지금 이 금리가 부담스럽다는 거는 만약에 이 금리가 너무 좋고 앞으로 미친 듯이 인플레가 터져가지고 지금 알고 보면 오늘의 이 높은 금리가 과거에서 제일 싼 금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효과가 내일의 실거래가 뭐 이런 거라면 지금 10년짜리, 20년짜리 막 땡기겠지. 2016년에 옐런 때 무슨 얘기야? 50년 국채, 100년 국채 발행하자 그랬거든. 거의 공짜거든. 1.몇 %잖아.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따블이 된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한 3%도 안 되는 이제 더럽게 일어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2배로 오른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2배인데 원금은 지금 원금도 2배, 60몇 %에서 120% 됐잖아. 그럼 곱하기 4가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좀 그 나라가 아무리 제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이 구조상 계속 이렇게 세금을 확 늘리지 않으면 계속 이게 재정 적자가 심해질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그냥 천하의 미국이 망하니 그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뭐 좀 얘기하면 너나 잘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이미 거진데, 그러니까 다들 그런 결국에는 세금을 높이던 해가지고 경기를 작살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미국 경제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거 어떻게 두드려 받을지 모르겠다. 이게 신뢰도의 문제거든.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이걸 안 보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이거 조사하는 데가 세인트루이스 연준이잖아. 이거 어디서 캡처했니? 여기 세인트루이스 연준. 모를 리가 없다. 내가 보는 건데 연준이 안 볼 리가 있나. 그래 부담을 안 느낀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낀다고 말을 해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 차이가 꽤 많이 있고 그리고 40년대하고 이때하고 차이보다 이때하고 지금의 차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옛날 일이라고 치더라도 코로나 전만 해도 지금 얼마나 레벨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솔직히 뭐 양적완화 이렇게 하기 전에 딱 따볼 친 거잖아요. 딱 따볼 친. 근데 이때는 괜찮았어. 왜? 원금은 거의 절반 이상 올랐지만 이자는 확 내려앉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부담스러울 거라서 앞으로 가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에 힘이 좀 빠진 텐션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할 것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시장이 그걸 눈치를 채는 거지. 이런 데 할 수 있나 저런 데 할 수 있나 약간 패가 읽혀버린 느낌.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와 지금 가져갑니까? 막 그건 아닌 거지. 왜? 연준이 금리를 더 안 올린다는 거지. 그렇다고 인하를 확 간다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경제는 여전히 하방으로 보고 있대.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이 좀 좋았던 거는 이게 이제 뭐 정신없어 보이지만 이게 전 세계 유동성 현황판이에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 연준 총자산. 자 코로나 이후로 돈 왕창 찍었죠. 그리고 1200억 달러씩 계속 찍으면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다가 그만하면서 요즘 뭐해? 양적 긴축하면서 살짝 빠지고 있죠. 빨간색이 이제 연준의 자산.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유동성의 이제 핵심인 거고. 근데 이제 요건 연준 전체 자산인 거고 실제 그 흐름하고 영향이 큰 건 뭐냐? 지준준비금, 지급준비금. 이게 이제 이거는 줄기세포 같은 거고 이걸 통해서 뭐가 늘어나면 주식시장이 확 좋아졌다가 이게 줄어들면 확 빠져. 초록색. 뭔가 초록색하고 지금 초록색이 가만 보면 나스닥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가. 작년 연말에 11월부터 이게 팍 꺾이더니 나스닥이 작살나기 시작하다가 7월 넘어가면서 좀 살아나잖아. 이게 지급준비금. 그러면 이 노란 건 뭡니까? 이거 노란 거. 연준의 이제 여갈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연준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짤짤이 하는 거. 근데 이게 늘어나면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늘어줄어. 줄지. 시장에 있는 돈을 여기서 짤짤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시장에서 돌아다녀야 될 돈들이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우리 시장 안 좋았던 거 봐. 그때까지만 해도 작년 현대차 뭐 애플카 뭐 구만전자 할 때 제로였거든. 왜냐?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다들 돈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좀 이제 싸하고 연준이 좀 OBP 더 줄 테니까 이제 약간 속도 조절이 들어간 거지. 속도 조절이 들어갔더니 이제 주식도 더 비싸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다못해 코스피도 3천 얼마니까 이제 더 먹을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 가서 짤짤이나 할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돈들이 쫙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게 한번 팅 올라가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코스피가 훅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때부터 좀 빠지나 해서 괜찮나 했다가 그때부터 계속 하락한 게 이쪽으로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양적 긴축 요만큼 했잖아. 근데 물론 이게 똑같은 건 아닌데 증가 폭을 보세요. 증가는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만큼 자체적인 민간 주도의 긴축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장 예민한 코스피 코스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나스닥을 작살내고 했던 거는 이거는 재무부의 재무부 통장인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의 돈을 재무부가 한마디로 시장 입장에서 긴축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무부가 쌓아놓은 돈을 다 시장에 풀고 있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좀 먼저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지. 미국 나스닥은 어디다 반응했다고? 여기 반응. 이게 올라가고 재무부가 돈을 끌어올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 했더니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이 빠지기 시작했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서로 함의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7월 들어서 7월부터는 여기에 올라가는 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지. 이건 뭐다? 돈이 풀리고 있네. 재무부 계좌에서 시장으로 돈이 나오고 있다. 지급준비금 빠지다가 드디어 반등하네. 양적 긴축을 하는데도 반등하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5% 짤짤이 하는 거, 요거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네. 이게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도 원하고 시장도 원하는 거래요. 그랬더니 7월부터 딱 7월부터가 좀 바뀌었잖아. 특히 제일 유효한 거 요거 빠지고 요거. 근데 양적 긴축을 하는데 제일 나이스했던 건 양적 긴축을 하는데 지급준비금이 안 빠졌던 거야. 양적 긴축을 해서 지급준비금이 쭉쭉쭉 빠지면 그때 2019년처럼 문제 생길 수도 있거든. 지급준비금이 은행들한테는 쌈짓돈이니까. 근데 이게 일단은 재무부가 돈을 살짝 푼 것도 있고 더 이상 여갈피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정체됐다. 많아지면 그게 채권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이 모든 거에 담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하고 막 할 때 중앙은행한테도 담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이제 돈을 늘린다는 거는 은행들이 좀 더 워킹이 돌아가고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고 있으면 시장의 단기 자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급 준비금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돈이 안 돈다고 생각하고. 아니 돈이 도는 것,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이 요구 지준이 있고 초과 지준이 있잖아요. 요구 지준이 줄어드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초과 지준이 늘어나는 초과 지준의 역할은 예전에는 의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자나 조금 더 받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게 얘가 이걸 가져간 거고 그 짤짤이는 이제 초과 지준은 미국 채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된 거지. 일단은 연준에다 넣어놨으니까 연준이 망할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망할 위험보다 더 없는 게 연준이 망할 위험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그게 담보로 인정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은행들도 돈을 돌릴 때 뭔가 담보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 담보를 예전에는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채권도 코로나 때 보니까 팔아야 될 때 제대로 못 팔아가지고 좀 싸게 팔아야 될 유동수 리스크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초과 지준에 해놓으면 안 팔리, 이건 현금이니까 팔 게 없잖아. 이미 현금인데. 근데 그 초유동성인 거지. 망할 위험 없고 대신 채권보다 이자를 좀 덜 받는 건데
요거 포기하고 요걸 담보로 이제 은행들이 그 은행 활동을 신용 창출을 하기 그러니까 예전에 채권을 가지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은행도 돈을 돌리려면 결과적으로 채권이 하나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담보가 초과 지준의 역할을 많이 가져왔어. 근데 음. 그 금리오른도 이후로 요즘 초과 지준에 대한 그거를 더 올려서 그 영장 많이 찍었지만 네. 약간 이제 은행들이 거기에 돈을 쌓으면서 돈놀이를 했다. 그걸 이해가 하려고 여갈피가 하는 거야. 그걸 여갈피. 그러니까 그건 IOER 금리 상단이고 여기에다 기술적으로 OBP 올려가지고 짤짤이를 할 수 있게 한 건 이건 여갈피 시장. 그러니까 이게 쫙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게 그때 6월 FOMC 뭐 이럴 때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5%를 넣어주겠다 해서 요때부터 돈이 싹 빨려 들어갔는데 요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임원장한테는 약간 타격을 많이 줬지. 그러니까 IOER하고 요 초과 지준하고 좀 조금 다른.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크게 시장이 내러티브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건 얘는 질서 있게 조금씩 빠지고 양식 긴축을 하니까 그리고 여갈피는 잔고가 줄어들고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최소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면 좀 더 좋고 얘도 적당히 근데 계속 내려갈 수는 없지 또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년 동안 대시보드는 예전에는 뭐 크게 별 변화가 없어. 이건 뭐 의미도 없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 얘들이 증가를 했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이 상승한 거에 하나의 근간이 됐기 때문에 얘의 하모니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1년 동안 안 좋은 그림이었다가 특히 이때 작년 11월부터는 지급 준비율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시 올라가면서 오히려 뭐겠어요? 여기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지. 긴축 효과. 그리고 여기도 돈이 빨려 들어갔고.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충격이 컸을 수도 있어. 금리 인상은 할인율을 높이는 거지만 얘는 시장에 돌고 있는 진짜 자금을 흡수해버린 거니까. 근데 그게 다시 나오고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약간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좀 숨을 돌린 데는 이런 유동성 시장의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7월 이후로 좀 이제 시장이 좀 바뀌니까 그 전문가들의 이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확률이 많이 높아져. 23년 정도 되면 올해 연말부터 이제 경기 침체의 진짜 진입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침체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이제 실업률도 오르고 하는 게 이제 내년에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절반을 넘어버렸고 이게 또 너무 또 넘어가면 또 안 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친구들은 이제 뭐다? 이게 또 서베이 하고 하는 동안에 좀 변하기 때문에 약간 동후행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파란색이 8월이고 하늘색이 7월인데 7월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장 이제 판 같은 거를 사야 되겠다 는 생각이 7월 달에는 1도 없다가 역시 나스닥에 가니 갑자기 팍 생겼고 그래도 현금을 좀 가지고 가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7월보다는 8월에 좀 들어요. 왜?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제 원자재나 원유를 사야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제법 있지만 많이 빠졌고 근데 지금 제일 사고 싶어 하는 건 뭐다? 달러다. 그래서 다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전문가나 이 펀드 이거는 그냥 유튜브 구독자들 설문은 아니고 실제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블룸버그 전문가들 서베이인데 그래도 이게 약간 동후행 쪽으로 가요. 이런 것도 한 달 만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뀐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경기 비관은 조금 더 늘었다 오히려 더 늘었고 그리고 2년 만에 가치주 대비 이제 성장주의 선호 의견이 더 커져서 이제는 뭐 많이 이제 가치주도 많이 가고 성장주도 많이 빠졌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보다 주식으로 이제 한 게 오히려 조금 더 늘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 7월까지만 해도 뭐였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였어요. 근데 8월 조사에서는 1등이 뭐냐? 중국 부동산.
좀 갑자기 또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또 소재가 바뀌었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중국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